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빛나는 광양 출신 박경미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도민들을 대표해 2가지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가 더욱 발전하고 도민들과 더 가까워지며 도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좋은 방안들을 함께 찾으면 더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첫째, 전남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조치입니다. 둘째, 전남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확대 방안입니다. 2가지 사안 모두 지사님께 이미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나 이 자리를 빌어 2 사안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현 상황을 진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서는 유구호 건설교통국장님,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한 후 마지막 답변을 도지사님께 듣겠습니다. (2024년 5월 1일) 대구의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금 8,400만 원을 사기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대전의 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전세금 8천만 원을 사기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이후 2번째 다가구 전세 사기 희생자였습니다. 2024년 4월 18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새로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집에 입주한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며 만일 선순위 은행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 채권이 1순위, 그 다음 세입자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2순위부터 20순위로 순위가 점점 매겨지게 되어 모든 세입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이 통과되길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구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국장 유호구입니다. 네, 국장님. 전세 사기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지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많은 도민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도민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경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5,433명입니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가 3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신혼부부, 청년층, 고령자들에게 집중되고 있고요.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로 접수된 사례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도내 전세 사기 피해는 현재 14개 시군에서 603건이 접수가 됐고요. 이 중에 280건은 인정이 됐고 124건은 지금 불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9건은 지금 심사 중에 있고요. 아마 주로 강양하고 순천, 나주 등에서 피해가 좀 발생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이 많고요. 아직도 심사거나 불인정하는 건수가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보훈 의원이 지역구인 지역구인 광양과 순천 나주와 더불어 현재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많은 이들의 고통을 직접 제 눈으로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전남의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피해 유형을 보면은 현재 깡통 전세가 한 112건 정도, 그리고 부동산 관리 미신고가 한 168건, 한 60% 되고요. 지금 현재 대항력 악용이라든가 입억 계약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깡통 전세는 주택 매매 가격보다도 전세금이 더 높아서 무자금으로 갭 투자 피해가 발생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 미고지는 집주인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법적 관리 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요 피해 유형 중에서 이중 계약이라든가 미반환 보증금 등이 있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 피해도 피해지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봅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주로 청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로서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전세 사기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집하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 중 다수가 40세 미만인 청년층이라는 것입니다. 표출 자료, 두 번째 표출 자료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4월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작년 6월 1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한 지자체 접수 건이 2만 1,640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건만 2만 773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주택 유형은 다 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에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또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73.1%나 되는 1%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출자료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전남에 있는 현황 표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전남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역시 작년 6월 1일 위원회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로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 603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 전체 중 거의 절반 정도인 44% 보이시죠? 광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세 사기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지락 의원님과 이명석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남의 모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높은 집값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에는 이 전셋값이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금액으로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전남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기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적 지원팀이 구성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만약에 있다면요, 이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우리 도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원 대책이 있습니다. 다음 변호사를 동원해서 무료 법률을 지금 상담하고 있고요. 지금 변호사 39명이 대면이라든가 서면 전화를 통해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6건의 상담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국토부하고 시군 합동으로 해서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상담소를 지금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률과 심리 또는 금융 또 주거 상담 등을 분야별 전문가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창구도 운영합니다. 거기에는 생활안전자금 지원이라든가 피해자 실태조사, 또 국토부의 심사 지원 서류 작성, 또 법률 창구 운영, 피해자의 홍보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대환 대출을 통해서 최소 1.2%, 최대 2.7%의 저리로 전세 대출을 받음으로써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여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도에서 마련한 지원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지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피해자의 생계지를 위해서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선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계기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월요일 날 5월 28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니까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선구제 후 해소 인원 방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좀 지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결정문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을 때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원이나 혜택이 달라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원은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 말씀하신 전세 사기 피해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4가지 유형을 모두 갖추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일부 충족하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특별법에 따라서 금융이라든가 긴급복지, 주거, 세제 등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까 피해자 등으로 이렇게 결정된 경우에는 경공매 지원이라든가 우선 매수권 행사, 지방세 감면 등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차원에서 현행법을 개정을 건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바라는 시민들이 도민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역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는다고 본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세세하게 피해 유형을 파악해서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현재 전라남도에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피해 지원 대책은 저희들이 도에서 종합 대책을 2회에 걸쳐 수립했고요. 또 지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 피해 가구에 대해서 이사비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관심사항인 생활안전자금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수수료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에게 월세 매달 2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법률 자문이라든가 공인중개사 교육, 그리고 전월세 안심 상담센터 운영 등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도민 피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 최근 깡통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깡통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단 임차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 예방 가이드북 배포, 또 가장 문제는 공인중개사 교육, 이런 것들은 지금 실시했었고요.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자정 실천 결의대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과 중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전세 버스 서비스 상담소를 확대 운영해서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법률가, 심리, 금융 이런 주거 안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실거래가 이하로 계약하도록 우리 공인중개사들에게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이걸 합행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주로 사회 약자이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확대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인중개사 교육 및 지도 점검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이 잘 되고 연계가 잘 되어야지 피해 입는 도민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이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지자체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전세가율이 높은 시군 또는 일부 단지에 대해 특별히 관리 감독하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올바른 거래 방법에 대한 교육과 전세 사기 의심 매물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보 불균형 해소, 그리고 올바른 거래 교육 방법, 또 임차인의 정확한 정보 제공, 또 가이드북 배포, 공인중개사 교육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요. 전세 사기 의심 매물 신고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는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운영 중인 것을 활용해서 안심 전세 앱을 우선 활용해서 임대인에게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또 주택 시세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관련 정보를 통해서 전세 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들이 그 임차인과의 정보 불균형 해소 이 부분은 이제 안심 전세 앱을 활용을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의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도민들한테도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사용법과 이런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인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전남 도민이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큰 고통과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오늘의 질문을 통해서 2030 청년층뿐 아니라 모든 전남 도민이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호구 국장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네, 국장님,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국장님, 현재 우리 전남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몇 건이 발생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먼저 우리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그 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우리 곽경미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3년간 우리 전남에는 이제 우리 성폭력 이런 범죄가 1000건 이상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이제 103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038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건수로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거라고 우선 본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표출자로 보시겠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자료로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등록된 건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숫자도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연령이 14세부터 있죠. 게다가 경찰청 자료와는 별개로 전라남도 교육청에 요청하여 받은 학교 내에서 성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표출자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라남도 도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는 2019년에 147건에 불과하였지만 2023년도에는 464건으로 5년 동안 약 3배 이상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 중등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 중심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성교육 강사를 확대 배치하거나 거점으로 청소년 성에 관련된 상담 기능이 있는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남에는 전문기관인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우리 전남에는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국에는 5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전남에는 4개 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별 인력 구성을 봤는데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남 센터는 완도에 있죠. 그리고 예, 이제 각 시에부터 우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나 전남 전체를 관할하는 전남센터 인구 전체를 관할하는데 인구 지금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시군에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의원님, 여가부 지침에 의하면은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인력은 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인건비를 여가부에서 지원받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 1명, 이제 팀장 1명, 팀원 3명,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력으로 이제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지 또 다양한 체험 활동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본원도 좀 인원 전남을 전체로 이제 한다든가 시단이나 인구가 많은 시단이나 그 주변의 거점 군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5분이 총괄 다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더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본원은 더 판단되고요. 각 센터별로 아동 및 청소년부터 지역 주민까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을 받고 난 후 시간의 적절성, 교육 내용 강사 평가 이나 이제 만족도라든가 효과성 이런 게 어떤가요? 만족도를 또 높이기 위한 다른 대안 방법이 있겠습니까? 있을까요? 예, 의원님, 우리 전남의 4개소에 대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명 넘게 해보니까요. 만족도는 좀 높게 나왔습니다. 97.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와 대부분이 이제
다 만족을 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제 좀 시설이 좀 낡았고 또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개선하고 시설이 좀 노후되고 협소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조사를 200명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남 인구 수치에 비해서는 200명은 좀 약한 것 같고요. 다음에는 좀 더 많은 표본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도를 엿듣는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같은 학년이라 하더라도 지식과 경험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된 상담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상담은 청소년들이 센터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것인가요?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 이게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금방 말씀하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접 가해자가 찾아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작년에 제가 청소 성문화센터에서 작년에 21명을 교육을 했고 교육 시간은 보통 이제 8회에서 10회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요. 한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전남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지식과 건강한 성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일부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 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서 충분한 교육이나 상담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양이나 나주 일부 지역은 성교육 관련 전문기관이 전무하기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사노촌 지역이나 성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고위험 노출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가 추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렇다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청소 성문화센터 관련해서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지침이 마련돼 있어서 전국에 5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경기도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시도당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도처럼 취약한 지역에서는 사실은 찾아가는 이제 청소년 성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추가로 이제 계획을 세울 거고요. 또 이런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 같이 광양이라든지 나주라든지 네. 이런 부분 센터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네네. 저희가 더 세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네. 도민 의견도 수렴해보고 네네. 또 교육청도 협의가 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전남의 특성상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센터의 인원수도 작고 그런데 이제 여가부 거라고만 이제 얘기하시지 마시고 정말 나주와 광양이나 다른 지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받을 곳이나 이제 도움을 줘야 할 곳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청소년들이나 다른 분들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센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에 센터가 있고요. 광양, 나주시에는 이런 기관이 없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도 필수적으로 다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는 이제 그렇게 논리를 펴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에 관한 문제를 근거리에서 상담과 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지역 간 성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남의 모든 청소년들이 동등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이들의
청소년들이 보호자인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까지 성교육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성인지적 관점의 성문화센터 개설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완도에 있는 전남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경우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센터의 경우 각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각 센터의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기준, 평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의원님, 이제 우리 4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가부하고 도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검 항목은 한 7개 항목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네. 전반적인 분야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네네.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점검하고 또 상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관심 가지고 항목이 7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본원은 판단하기에는 이제 7개 항목이 작지 않을까, 왜 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인원수가 너무 작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모가 작고 항목이 작고 예산이 작지 않습니까? 인원도 작고 그러면은 상담받을 수 있는 인원도 점점 줄 거 아닙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 뭐 특이 사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좀 더 활용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체험관 성교육 체험관 센터에 대해서 체험관 뭐 이게 성교육 뭐 몇 건을 했고 찾아가는 성교육을 뭐 몇 건 했고 뭐 프로그램을 얼마나 했고 이런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내용의 중심으로 정성적인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실적만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전라남도가 해야 할 일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여가부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일일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분들의 걱정을 고려해서 각 센터에 소속된 강사들 중에 편향된 방식과 내용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염려하시는 도민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과 우리 도청과 지자체 각 교육청에서 함께 협력해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 청소년은 미래 세대의 민주 시민으로서 수준 높은 성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권과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영유해야 합니다. 더불어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강영구 자치행정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신경 써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원은 질문을 마칩니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우리 센터 운영하는데 여가부 지침상 현재 5명으로 이제 전국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이런 교육이 늘어나는데 여가부에서는 인력을 늘리지 않고 있어서 제가 네. 이런 부분은 의원님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여가부한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가부 건의에서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혹시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도청에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 총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미 의원님 여러 가지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지사님. 지사님 앞에서 본 의원이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을 이제 다 들으셨을 텐데요. 본 의원이 지역구는
광양입니다. 광양은 순천과 함께 전남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안을 가까운 데서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피해자 개인의 재정적 손실과 주거 불안정은 물론 사회적 전반에 걸쳐 신뢰를 저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량한 도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라남도 차원에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 제고가 절실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혹시 도지사님의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박경미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조금 목돈 마련했거나 대출 받아서 1억, 2억, 3억 그것을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그런 느낌이 들 거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맞습니다. 뭐 저희들 누구든지 다 전세 살아보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에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 저도 가감히 지원하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특별법을 지금 이렇게 뭐 선지원 후 회수 뭔가 원금을 좀 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그 특별법이 꼭 나와야 되고 이번에 이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도지사님. 저희 청년들이 지금 현재 경기나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피해 입은 청년들한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사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청소년들의 성문제, 조기 성관계, 성범죄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올바른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위험 빈도가 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많은 지역에서 청소년 성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성교육과 성상담 시설이 전무하거나 시설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기반 시설 확충은 지역사회의 성교육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지식과 건강한 성인식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은 지자체와 교육청, 가정과 사회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 성교육이랄지 상담이랄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의원님께 전폭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여가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성교육, 성문제를 포함해서 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은 이런 센터들을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이렇게 많이 만들고 그 운영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지자체에다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가부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다가 어려운 과제는 다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분야별로 조각 이렇게 분절해서 일할 게 아니고 좀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관도 좀 도단위 기관이라든지 크게 이렇게 직접 국가기관 한다든지 국가기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재단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대형화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선 조금하게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면서 지자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데요. 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는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여가부가 일하는 방식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청소년 모습한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남의 이런 현실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우리 박경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더 필요하면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4개 센터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대면보다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그 상담이랄지 교육 분야를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야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전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 성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나눠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처럼 여가부에서 작게 여러 군데 주는 것처럼 지금 그런 TO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필요에 의한데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특성상 문제가 자꾸 성범죄가 연계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잡히지 않는 청소년들이 많이 생기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나 뭐 재단이나 뭐 이런 분야의 것도 지사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도 차원에서라도 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평생 교육을 앞으로 좀 강화할 건데요. 저는 네. 평생 교육이 여러 가지 뭐 교육 분야가 있지만은 우리 특히 농촌에는 이런 성문화에 대한 인식이 저발기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을 좀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말씀처럼 평생교육이나 센터나 온라인 상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상담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도민에게 세심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가 교육청 성교육 조례를 발의를 했으나 보수단체와 일부 목사님의 반대가 있어서 이 조례 내용에 수정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보건교육법의 성교육 조례 내용에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같은 인권법으로 프레임을 씌워 도민과 교인분들에게 오해되도록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수용하였으나 이분들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말을 왜 듣지 않느냐고 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의원들이 교육청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이 성문제나 성범죄를 교육청과 도청, 지자체 함께 예방하자고 번호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 왜곡된 내용으로 압박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께서도 매우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성실한 답변 해주시고 노력해 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전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판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정 질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약자가 함께 살아가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전남이 앞으로 발전하는 전남이 되길 바라며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